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조금 더 집안에 머물러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집에만 있어 답답한 마음 저희 트렌드 핫이슈에서 잠시나마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몸에 독소를 빼준다는 해독 주스 만드는 방법이 쉽지 않아서 시도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도움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재료만 넣고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내 기호에 딱 맞는 해독 주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많은 질병이 독소로부터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몸속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디톡스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디톡스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게 레몬물만 마시거나 금식을 하는 건데요. 건강을 해치기 쉽죠. 다행히도 바른 먹거리를 잘 조합해 먹는 디톡스 방법도 있습니다. 개그맨 이용식 씨 역시 이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요. 네, 디톡스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채 이과를 넣습니다. 사채 4가지 채소,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를 넣고 과일은 사과, 바나나를 넣습니다. 지금 빨리 돌려달라고 삐삐 소리가 나고 난립니다. 잠시 후 완성된 디톡스 주스. 과연 이 맛이 어떨까요? 뜨겁죠? 이렇게 부드러운 맛, 목 넘김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뭐 입에 걸리는 게 없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디톡스 주스 완성했습니다. 인체에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으로 알려진 디톡스 주스. 신선한 과채류를 이용해 만들기에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주스를 마시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답니다. 디톡스 주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블렌더를 소개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유럽의 인기 브랜드로 국내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주로 이제 바쁜 일상에 있는 뭐 주부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1인 시대가 많지 않습니까? 1인 가족이 많아서 1인 가족이나 아니면은 어르신이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이가 있는 집.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분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분들한테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브랜드가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디톡스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각종 재료를 넣고 저어가며 만들기 때문에 번거로웠다면 이 블렌더의 경우 재료를 넣고 버튼 몇 개만 누르면 그냥 갈아내는 방식이 아닌 끓여내는 방식으로 디톡스 주스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보이기에는 믹서기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지가 알아서 삶고 갈고 저어주고 실제로 재료를 생으로 넣고 알아서 자기가 해독 주스라든지 아니면은 청열 주스라든지 일반 우리 몸에 독소를 빼는 이러한 주스들을 직접 원터치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생팥이나 생현미나 뭐 귀리 같은 걸로도 한 번에 원터치로 얼마든지 죽이나 이유식이나 두유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의 반복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원터치로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주목하는 장점입니다. 디톡스 주스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무디, 다지기, 분쇄 등과 같은 블렌더의 기본적인 역할을 해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삶고 찌는 것이 가능한 블렌더이기 때문에 이유식, 건강죽, 두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원터치로 작동해 요리가 완성되면 알아서 기계 작동이 멈추는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겠죠.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건강을 챙기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독소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독소라든지 우리가 먹는 술, 담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내 몸에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해독을 좀 알았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제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현미라든가 이런 작곡들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료를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블렌더. 몸 안의 독소를 빼주는 하루 한 잔의 디톡스 주스로 나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챙기면 어떨까요? 백세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열린 것은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의학적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암, 심장질환, 폐렴이 주된 원인이라는데요. 그중 암은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7년째 1위를 지키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암을 치료해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 중인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와 의사에게 필요한 것을 의학적 수요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의학적 수요에 기반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특히 암은 완치가 드물어서 의학적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개선된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절한 기술을 찾고 때로는 그 기술을 서로 조합함으로써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통해 인류의 질병 치료에 기여하고자 회사를 창업했다는 김명훈 대표. 내과 의사 출신, 20여 년의 제약회사 경력과 경영학 석사 수료 등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남다른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고요. 저희는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라는 건 뭐냐면 암세포에 따라서 그 암세포만 세포 표면에 어떤 물질들이 증가해요. 근데 이 물질은 암세포에는 증가하고 정상세포에는 증가하지 않죠. 그래서 암세포에 증가한 그 물질을 표적으로 해서 개발한 항암제를 통상 표적 항암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표적 성분이 있는 표적 항암제에다가 나노 입자를 결부한 거죠. 나노 입자는 알갱이가 작은 입자인데 세포 표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세포 표면적에 약제를 갖다 붙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양의 약제를 한꺼번에 표적하고 있는 암세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암세포에는 효과가 굉장히 집중되고 정상세포는 거의 건들지 않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증가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항암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항암제 신약 개발에 ADC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ADC는 항암세포가 있는 표적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에 독성을 지닌 물질을 탑재해 암 종양을 사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 효과가 있는 허가된 ADC가 많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강력한 나노 입자를 활용해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겁니다. 게다가 기존 ADC보다 생산 과정이 간소화돼 생산가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ADC도 일종의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저희와 구성과 기술이 조금 다릅니다. ADC는 항체를 사용해서 표적 지향을 하고 항체에 항암 성분을 붙이는데 붙일 수 있는 항암 성분이 제한됩니다. 저희는 작은 단백질로 표적을 삼고 나노 입자를 붙여서 더 많은 항암 성분을 붙일 수 있어서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위암을 목표로 한 표적 항암제입니다. 위암은 서양인보다 아시안에서 많은데 미국과 유럽에 본사를 둔 큰 제약회사는 관심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안에서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위암 중에서도 현재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제를 제공하고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임상, 2023년 임상시험을 목표로 신개념 항암제를 개발 중인데요.
신약 개발 성공을 넘어 실제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약으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기술을 위주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고요. 저희는 그 약이 어디에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찾고 거기에 충족하는 기술을 거꾸로 찾아서 약을 개발하는 개발 전략의 방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임상시험이 최종 단계에서 임상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염두를 두고 거기에 규제, 임상시험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집어넣고 처음 단계의 개발조차도 임상시험을 많이 시뮬레이션하고 가정을 해서 그런 실험을 진행하고 그런 개발을 합니다. 따라서 시간에 대한 단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임상 개발 단계의 혼선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 개발은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김명훈 대표는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후보물질 개발 단계부터 자유로운 의견을 받고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복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임상시험에 대한 부분 또는 초기 개발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가 다 마무리하지 않고 큰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해서 그 회사가 임상시험 허가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회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산업이라고 의미를 한다면 우리가 허가를 받고 우리 제품을 외국에 팔아야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의약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약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저희가 성공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복제약 중심에서 혁신적인 신약 중심으로 개편될 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에 작은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바이오 기업. 그 노력의 결과물이 사람들이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집에 가정용 의료기구를 많이들 구비하고 있죠. 특히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 가지고 있다는 체온계와 콧물 흡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이상을 알리는 신호, 열. 건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있죠. 특히나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감한 온도 변화를 잘 감지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온계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귀에 대는 체온계 있잖아요. 저희는 그거 쓰고 있어요. 필터 갈아 끼우는 게 잴 때마다 갈아 끼워야 되니까 좀 귀찮은 정도? 이마에 대는 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위생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편하고 그래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귀 적외선 체온계와 피부 적외선 체온계. 둘의 차이점이 있나요? 사람의 체온은 중심 체온과 표피 체온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중심 체온이 더 정확하게 인체의 온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귀 적외선 체온계는 외부 요소의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심 체온을 얻는데 더 적합합니다. 다만 수영이나 목욕 이후에 귀가 젖어 있는 경우는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적외선 체온계는 편안하게 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땀이 있거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체온을 얻는데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깨끗이 닦아내고 이물질 마른 다음에 측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귀 적외선 체온계와 피부 적외선 체온계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둘 다 체온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용법을 터득해야 한다는데요. 귀 적외선 체온계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체온계의 센서와 고막이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기들 같은 경우는 고막을 약간 귀를 잡아당겨서 측정을 하면 일직선으로 만들 수 있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약간 피부가 처져 있기 때문에 끌어당겨 올리면서 측정을 하면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귀 벽에 센서가 닿게 되면은 체온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귀 적외선 체온계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체온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온 측정의 적정한 위치를 확인해 표시등이나 신호음으로 안내해주니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 귀 적외선 체온계 사용할 때마다 일회용 필터로 갈아 끼워야 하는 건가요? 필터 교환은 위생적인 체온 측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필터를 통해서 세균이 감염되는 경우는 고막이나 외이도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알코올로 깨끗이 닦았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필터 표면에 상처가 있는 경우는 외이도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서 절대 피해야 됩니다. 피부 적외선 체온계는 적외선 파장을 이용해서 표피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서는 이마에 피부 체온계를 대거나 또는 3cm에서 5cm 정도 떨어뜨려서 측정하는 방식이 제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적외선 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센서 부위를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적외선 파장이 분산되어서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정상일 경우는 파란색, 미열이 날 때 노란색, 고열일 땐 빨간색, 연령별 기준에 따라 기계에서 발열 여부를 알려준다고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요, 개인적인 방역이 너무 중요한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측정하여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에 걸리는 아이들도 많아졌죠. 혼자서 코를 풀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요. 이럴 때 많은 부모님들이 콧물 흡입기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바른 사용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콧물 흡입기 사용할 때는 사용 중에 아기가 움직이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기 머리를 잘 고정시킨 후에 흡입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좋은 팁은 따뜻한 목욕을 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따뜻한 습기가 코에 들어가면은 굳어있는 코를 묽게 만들어서 흡입이 잘 됩니다. 어른들은 식염수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아기 점막에 소금물이 닿는다고 하면은 점막이 점점 건조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액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따뜻한 습기만 넣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콧물 흡입기에는 수동식 흡입기와 전동식 흡입기가 있는데, 수동식 흡입기는 너무 강한 압력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동식 흡입기는 아기한테 가장 알맞게 강약이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기 흡입기 사용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건강을 위한 기기인 만큼 잘 알고 써야 하는 가정용 의료기기. 정확한 사용법을 익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면 어떨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영상 콘텐츠 소비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이에 따라 큰 화면의 TV 역시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좁은 거실에 두자니 답답하고 벽에 걸자니 지저분한 선들이 인테리어를 해치는데, 그런데 선 없이 TV를 벽에 걸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유통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65인치 이상의 대형 TV 매출 점유율이 약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즉, 소비자들이 대형 TV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세에 따라 대형 TV를 구매했다는 주부를 제작진이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실에 TV 한 대를 놓고 나니 공간이 좁아 보이고 인테리어 소품을 놓을 곳도 마땅치 않아 고민이랍니다. 공간 확보와 심미적인 면을 고려해 TV를 벽에 걸기로 마음먹었다는데요. 아니, 이사를 오면서 기존에 쓰던 TV가 너무 작아서 그 해외 직구로 큰 TV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와서 보니까 TV를 그 장식장이나 TV 선반이 있어야 TV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장식장도 없을 뿐더러 다시 구매를 해야 돼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선 없는 TV, 벽에 걸 수 있는 TV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벽에 거는 게 훨씬 더 좋겠다 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벽걸이 TV 아무나 설치하는 게 아니랍니다. 가전제품 중 사고율 3위 안에 오를 정도로 크고 작은 사고가 늘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전문가가 설치를 해야 한다는데요. 일단 벽면이 시멘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콘센트 높이 다 한번 자로 재가지고 위치, 왜냐면 고객님이 좌우 센터 높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보고요. 그리고 결정해가지고 고객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시공 들어갑니다. 대리석이나 타일, 석고보드 등 다양한 형식으로 벽이 시공되어 있나요? 걱정 없습니다. 어떤 형식의 벽도 손상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고객님, 요 브라켓까지는 완벽히 지금 시공이 됐고요. 간단하게 TV를 마무리해가지고 달아드리고 선 정리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말 안전할까요? 저희 집에 개구장이들이 있어서 이게 막 매달리거나 TV를 달리면 막 이렇게 흔들거나 하지 않을까. 그래서 떨어질까봐 조금 불안한데.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완벽히 안전하게 시공이 됐고요. 한번 제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이제 완벽하게 단단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백문이 불여일견, 설치된 브라켓에 직접 매달려 보는데요. 진짜 벽에 붙은 브라켓이 꼼짝도 안 합니다. 튼튼하게 시공 잘 됐네요. 우리 회사에서 충분히 안전 테스트 다 했고요. 그리고 수령된 기사님들이 나가서 설치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시공 후 우리 팀장들이 가서 매달려가지고 직접 안전성 테스트를 보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치된 브라켓에 TV를 걸어주면 벽걸이 TV 설치 끝. 선 하나 튀어나온 것 없이 깔끔하게 설치 잘 됐네요. 우리가 소파에서 앉아서 TV를 보기도 하지만 네. 식탁에 앉아서 밥 먹거나 간식 먹을 때 네. TV를 아이들이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TV를 식탁에 앉아서 볼 때는 어떻게? 정품 브라켓을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정품 브라켓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고객님 상하 좌우 20도씩 다 조절 가능하시고요. 식탁에서 나중에 저 시연을 해드릴 건데요. 보기 편하실 수 있습니다. 벽걸이 TV라고 해서 벽에 고정된 건 아닙니다. 상하, 좌우 어떤 방향으로든 안정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해보니까 구멍 없이 구멍 뚫지 않고 정리해 주실, 걸어 주실 수 있다고 해서 하고 나니까 너무 만족해요. 너무 좋아요. 이러한 벽걸이 TV 설치가 가능한 이유, 회사에 끝없는 연구와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선 없는 벽걸이 TV 전문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렇게 전문성을 기르고 또 브랜드화해서 어느 고객님이든 저희를 안심하고 찾아주실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TV는 선진화되고 있는데 설치 방법은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어 고민을 했다는 기업.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TV 제품을 설치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답니다. 1차적인 거, 2차적인 거, 3차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었고요. 그 다음은 요즘 집 보면은 이제 타공을 해서 벽걸이를 달게 돼 있는데요. 구멍을 안 내고 어느 벽면에 가능하시게 시공 가능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하, 좌우 각도 조절이 자유롭고요. 그리고 호환 브라켓, 어느 브라켓이든 다 시공이 가능하세요. 수백 번의 시험 끝에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기술을 시스템화시켜 부담스러운 설치비로 조금 망설였던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을 대중화시켰다고 합니다. 더 좋은 상품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또 정직한 설치로 안전한 벽걸이 TV 문화를 이끌어갈 거고요. 가장 이제 또 걱정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AS 부분이었어요. AS도 24시간 안에 어디든 해결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고객님이든 어디에 사시는 고객님이든 저희를 만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안전한 벽걸이 TV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선 없는 벽걸이 TV. 어떤 벽이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정보를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유동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부동산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너무 적은 예금 적금 금리로 금융상품에는 관심이 떨어지고 있죠. 주식시장 역시 큰 폭으로 등락이 반복되면서 불안정성을 드러내다 보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보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었을지 지금 바로 가볼까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모델하우스.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하지만 이곳만큼은 활기가 넘칩니다. 바로 지식산업센터 정보를 얻기 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모형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이분 역시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요즘 지식산업센터가 주변에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네.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하는 회사나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뜻하는데요.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이 활발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현재 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에 승인이나 그 변경 허가를 받은 곳이 한 8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도권이 한 85% 정도에 편중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서울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비해 합리적인 분양가를 자랑하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개인사업자나 5년 이상 법인 사업자가 오는 2022년까지 분양받아 최초 입주한 업체는 취득세 50%, 재산세 37.5%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분양가,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며 분양하는 곳도 늘고 있다는데요. 투자의 목적을 이루려면 옥석을 가려내는 눈이 필요하겠죠.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에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예전과 달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과 인력 수급 그리고 편의시설이 고루 갖춘 곳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포에 들어서는 이 지식산업센터 역시 쾌적한 근무 환경을 갖추고 인력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김포 골드밸리에 약 955개 기업체 등 주변 산업단지 배후 수요가 풍부해 분양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만의 좀 특징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2층부터 8층까지 층고 높이가 5.5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들이 직접 화물을 싣고 문화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물차는 5톤 차량까지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층부터 15층까지는 그 섹션 오피스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전호실 다 개방감 있게 설계가 된 게 특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으로 구성된 지식산업센터. 주차장은 법정 대비 약 200%로 넓게 마련했고요.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갖춰 차량 이동이 사무실 앞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업 특화 설계로 업무 효율성을 쑥쑥 높일 수 있겠죠? 실제 구매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다른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 상품과 다르게 투자금이 적고 그리고 대출 규제에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개 매매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하시는데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상품성으로 실제 분양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열심히 둘러보고 계시던데 어떠셨어요? 드라이브인 공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형태도 그렇고 가격적인 측면, 위치 같은 게 괜찮아 보입니다. 화물 적재나 하역을 할 수 있도록 제조업 특화 시스템인 도어투도어,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또한 업무 공간은 5.5m의 높은 층고로 만들어 복층 혹은 섹션을 나누는 등 입주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눈여겨보시는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주택수와 관련하여서 보유세라든지 세율이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취등록세, 그리고 부동산 재산세, 그리고 법인세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 각광받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배우 수요, 입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 잊지 마세요. 같은 땅이라도 누가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런 가운데 남다른 경쟁력으로 개발하는 사업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흥행 신화를 열어가고 있는 부동산 개발사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그 성공 비결이 뭔지 트렌드 핫이슈에서 알아봤습니다. 공간 자체가 아름다우면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있고 여기에 이용 편의까지 있다면 오래 머물고 싶겠죠. 이렇게 살고 싶은 건물,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 형성되는 도시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개발사들입니다. 이곳 역시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곳들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인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는 독창적인 부동산 개발 기억력과 기술력 등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고객 가치와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전문 기업입니다. 토지 위에 부착된 정착물인 부동산 상품들을 개발, 분양하고 여기에 판매하는 과정까지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눈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당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성 분석, 성공적 분양 등 전 단계의 통합 분석을 통하여 사업기간 단축, 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 등을 실현함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부동산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진취적이고 유능한 임직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맡겨진 프로젝트마다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개발해 판매하는 것에서 벗어나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도심, 부도심 등 중심지 내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업무와 상업 기능을 늘리는 사업 방식을 뜻하는데요. 현재 물레동 2가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착수해 진행하고 있답니다. 여기 물레동 2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은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그 지역 주민이라는 건 우리가 지주 공동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추진하는 우리 사업인데 우리 여기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뭐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지주 공동으로 수익이 지주한테 많이 돌아가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해서 또 기획하고 시공하고 분양하고 사후 관리까지 모두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회사를 탐방해봤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정복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개발 회사가 하는 업무가 참 뭐라고 할까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근데 물레동 도시 정비 사업 외에도 전국에 또 이렇게 부동산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문화관광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춘천시의 숙박과 휴양시설을 갖춘 호텔형 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흔한 스파시설과는 다르게 지상과 옥상을 연결하는 곳에 녹지, 휴게 공간을 만들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구조로 지하 2층과 지상 14층의 스파 찜질방, 사우나 시설의 온천역을 즐길 수 있는 노천 사우나 시설도 도입해서 테마가 있는 리조트를 구성하고 있고요. 현장 주변에 운영 중인 7곳의 골프장이 있어 이곳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스파 리조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레저 시설 외에도 주택 개발 사업에 또 힘을 쏟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안의 성거산과 천흥 저수지를 품은 배산임수형 한옥마을 택지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16,005제곱미터에 이번에 1차로 개발될 평지는 약 10,000제곱미터의 각 세대의 조망권을 위해 3단으로 토목공사와 인허가를 이미 마치고 조성, 완공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도시형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차별화된 특징으로는 건강 친화적인 오색토라는 대지에 전원주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색토는 아주 귀한 토양으로 음이온과 원자개선이 방출되어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점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염두에 두고 전원주택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께는 건강과 입지 조건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아, 대표님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주택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좀 그 갈증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다양한 그 수요자에 맞춰가지고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의 지주화 소유 방식으로 하고 있고 춘천에도 지금 스파 개발도 고객들의 투자와 함께 니드에 맞게끔 해서 지금 설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복교 대표님을 초대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발걸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니 모두 나셨나요? 통증도 없는 데다가 발치를 해야 하나, 놔둬도 되나,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사랑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사용하는 치아. 규칙적인 양치질과 꼼꼼한 구강 관리를 통해 치아를 관리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구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니. 많은 분들이 사랑니가 나면 발치를 하는데 무조건 해야 하는 걸까요? 전문의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랑니가 이쁘고 가지런하게 난 경우 안쪽 어금니를 대신해서 교합 기능을 하거나 혹은 치아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랑니 자체에 질병이 있는 경우, 사랑니 주위에 염증을 일으켰을 경우, 대합치와 협점막에 상해를 줄 경우, 인접한 어금니에 충치 또는 치주염을 유발시키는 경우, 교정에 방해가 되는 경우 등 구강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는 발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자신의 사랑니가 발치를 해야 하는지 애매하신가요? 그런 분들은 지금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알쏭달쏭 사랑니 OX 퀴즈. 완전히 매복된 사랑니는 뽑지 않아도 되나요? 정답은 X입니다. 완전 매복된 사랑니라 할지라도 그 위치에 따라 예방적으로 발치를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깊이 매복되어 있지만 그 앞에 치아 뿌리를 흡수시키거나 사랑니와 그 앞에 어금니 사이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접한 어금니와의 위치 관계에 따라 발치를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니는 아프기 전에 뽑아야 하나요? 정답은 O입니다. 사랑니는 구강 내에서도 가장 후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니 때문에 충치 또는 풍치가 생긴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인접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쉬운 사랑니는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예방적으로 발치를 하는 것이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니는 대학병원 가서 뽑아야 하나요? 정답은 X입니다. 대학병원에 내원한다 하더라도 구강암면외과 교수님 또는 구강암면외과 수련 과정을 밟고 있는 레지던트 선생님이 발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들이 바로 구강암면외과 전문의이므로 가까운 곳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치과가 있다면 사랑니의 상태에 대해 상담 및 발치를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정 전문치과, 소아 전문치과, 턱관절 전문치과 등 전문 분야만 진료하는 세분화된 치과도 많이 있듯 사랑니 발치만 전문으로 하는 치과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신이 발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내원하여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사랑니 발치가 필요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되는 걸까요? 매복 사랑니는 크게 부분 매복 사랑니와 완전 매복 사랑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분 매복 사랑니는 매복된 정도에 따라서 잇몸 절개가 없이 발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잇몸 절개를 하더라도 사랑니 주위의 뼈를 갈아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통증도 덜하고 회복도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매복 사랑니의 경우에는 잇몸 절개가 거의 필수적이며 사랑니를 덮고 있는 뼈도 많이 갈아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회복도 느리며 통증도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매복 사랑니라 하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경사져 있느냐에 따라 난이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 후에는 상처가 덧나지 않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약 2시간 이상 거즈를 물고 있어야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격렬한 운동이나 음주, 흡연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사랑니는 이렇게 발치를 하는 것으로 치료가 끝나는데요. 발치와는 반대로 치아를 식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사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용어는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이지 실제 의학 용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차원 CT 이미지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모의 수술 후 최상의 수술 방법을 결정하여 최적의 위치에 빠르게 시술이 가능한 방법으로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하여 미리 결정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한다 하여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존 임플란트에 비해서 절개를 하지 않고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어 시간도 절약되고 회복도 빠르며 통증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모의 수술을 통해서 최적의 위치를 미리 정해두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임플란트가 잘못된 위치나 각도로 식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치아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 임플란트. 하지만 임플란트라고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염증에 의해 흔들려 빠질 수 있기에 양치질이나 스케일링에 신경 써야 한다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건강한 치아 하나의 경제적 가치가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치과 치료는 아파도 참고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내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발병하기 전에 유지 및 예방 치료로서 접근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서 28개의 자연 치아를 유지한다면 10억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과 치료는 미루고 쌓아둘수록 원래의 기능들을 회복하는 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과 고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더라도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여 스케일링 및 구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가지셔서 모두가 건치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치아.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게 구강 건강을 지키세요. 코로나 유행이 계속되고 바깥 활동이 줄다 보니 체중이 불어난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유소년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운동을 시키며 신체 건강은 물론 이 스트레스도 확 풀게 해주면 어떨까요? 유소년 전용 체육 아카데미로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배드민턴 전용구장. 많은 학생들이 배드민턴을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답니다. 그러나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체온 체크는 필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디를 보내는 걸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체육관 들어올 때 열을 체크를 해요. 그럼 들어올 때 체크한 열이 학부모에게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등원했구나. 그리고 하원할 때로 찍으면은 얘가 지금 끝나고 집에 오는구나. 이런 거를 알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배드민턴 수업 전 몸을 풀기 위한 준비 운동이 시작됩니다. 배드민턴은 온몸을 사용하는 운동이기에 몸을 풀어주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아이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답니다. 저희 아카데미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방과 후 연계 유소년 배드민턴 아카데미입니다. 그동안의 유소년 배드민턴 레슨은 주말에 코치님들과 따로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받는 레슨을 유소년들이 그냥 가서 받는 그런 형태였는데 저희 아카데미는 유소년 특화로 유소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재밌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아카데미입니다. 현재 20명 정도 모집돼서 하고 있고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해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좀 입소문 타고 해가지고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다음 달에 좀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셔틀콕을 네트 양편에서 라켓으로 쳐가며 득점을 겨루는 스포츠인 배드민턴.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죠. 잡기놀이를 하는 게 배드민턴과 무슨 관련이 있나 싶지만 상대방이 친 공을 받기 위한 순발력을 기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앞뒤로 뛰며 평형 감각을 키우고
장애물을 피하며 요리조리 뛰는 활동을 통해 균형 감각도 기를 수 있다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마음껏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답니다. 일단 다른 저희가 유소년 스포츠라고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축구나 농구 클럽이 있잖아요. 근데 축구나 농구 같은 그런 단체 스포츠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배드민턴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단체 스포츠에 가서 운동을 잘 못해요. 그럼 소외받거나 아니면은 우리 팀이 지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조금 질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내가 잘 못한다고 하면은 잘 못하는 실력에 맞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는 남자들끼리 하면은 여자아이가 가서 껴서 하기는 좀 부담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을 잘 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통해 땀 흘리며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정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운동하는 아이들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지키며 사회성도 기를 수 있겠죠. 네, 아이들이랑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회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우정 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제 스포츠에 대한 이제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 부분에서는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게 스펀지로 바로 흡수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라켓, 그립도 못 잡는 친구들이 스윙을 치고 공을 멀리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다른 걸 알려주고 싶다, 좀 더 새로운 걸 알려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항상 이제 들리는 이제 얘기로 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한다, 매일매일 가고 싶어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저희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수년간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해온 윤주영 코치. 체육으로 유명한 대학교에 체육학 석사를 취득한 후 스포츠 산업 경영 박사 과정 수료를 앞두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또 아이들에게 특화된 아카데미를 만들게 됐답니다. 사실 오픈하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게 코로나예요. 근데 코로나 상황을 보고서 좀 진정이 된다면 2022년 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약 100개 넘는 아카데미를 제가 운영을 해서 많은 아이들과 만나고 싶고, 그리고 저희 자체 대회뿐만 아니라 또 성인들 무대, 국제 무대가 한국에서 많이 열리니까 같이 견학도 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 꿈입니다. 윤주영 대표의 선한 바람 덕분일까요? 아카데미 학생들 역시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와주고 있고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효과들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놀이도 하고 다 배드민턴 쳐서 좋아요. 스윙하는 방법들이랑 여러 가지 스윙 알려줘요. 배드민턴을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어요. 배드민턴을 강습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강습을 안 받을 때는 또 친구들이랑 자유로 칠 수 있어서 좋아요. 수준, 성별 등으로 소외되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재밌는 운동 배드민턴. 운동을 하며 건강 증진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으니 배워보면 좋겠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꼭 배드민턴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 자녀가 초등학생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스포츠를 하나쯤은 경험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포츠 관련 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항상 화두가 되는 것이 나라가 국가가 선진화될수록 체육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많이 즐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업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평생 체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포츠는 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배드민턴이 아니더라도 학부모님들이 그냥 아이들이 학업,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다 좋지만 스포츠를 꼭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스포츠 배드민턴. 계절이나 나이,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운동은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요즘 코로나로 많이들 답답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모두 동참해서 코로나를 모두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하나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렌드 핫 이슈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였습니다.